국방과학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내 전투기를 위한 항공기용 AESA 레이더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기술 장벽이 아주 높았기에 LIG X1과 함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력 10W의 JASTR 모듈로 136개가 집약된 시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레이더를 활용해 실제 레이더 빔의 조향과 출력, 냉각에 관련된 기본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기술이 확인되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응용연구 과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다중모드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당시로는 최첨단 소재인 겐 전력 증폭 소재를 사용하는 출력 10WTR 모듈 1000여 개를 배열한 레이더를 활용해 공대공 모드를 먼저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성능이 검증되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제형 AESA 모듈을 공군의 C-130 수송기 화물칸에 적재한 이후 화물칸을 열고 후방을 향해 레이더파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공중탐지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중 시제 개발 성능 테스트는 각각 시험 개발 I2로 호칭되었으며 시험 개발 1단계에서는 일부 공대공 모드를, 시험 개발 2단계에서는 공대지 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나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이 마련된 상태였기에 KEFX 사업이 개시되자 곧바로 참여를 발표할 수 있었지만 나름 기술 검증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간에 교체된 새로운 사업자인 한바시스템과 공동으로 KEFX 레이더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HW 입중 시제를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공개된 HW 입중 시제는 겐 TR 모듈 992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CDR 회의를 통해 이를 검증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발 승인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업자가 교체되었는가? 앞서 언급했듯 국과연은 원래 LIG X1과 함께 항공기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KEFX 합체를 위한 CG 레이더 개발 단계에서는 한바시스템으로 사업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사실 국과연 입장에서도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편한데 굳이 사업자가 바꾼 이유는 LIG X1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현재 국내의 레이더 시스템 개발은 각각 LIG X1과 한바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을 주도하는 방사청과 국과연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과연 입장에서 한 사업자의 기술력이 월등할 경우 향후 독점 사업자가 되어서 여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해군 전투지휘 체계는 모두 한바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지만 LIG X1도 200구급 잠수함 성능 개량용 전투지휘 시스템과 특수전 함정용 전투지휘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 사업에서도 방사청은 두 업체 모두에게 EOTS 개발 비용을 지불했고 이 중에 한바시스템 모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즉 기술 독과점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KEFX의 경우 LIG X1은 현재 KEFX용 통합전자전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 항공기에 탑재되는 항공용 전자장비 개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음은 물론 본 통합전자전 체계는 AESA 레이더만큼의 지분을 지닌 고도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과연과 방사청은 복수 사업자에게 항공용 전자장비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간에 AESA 레이더 사업자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국과연이 AESA 레이더 개발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KFX 탑재용 CG 레이더 개발 개시 이렇게 기술 검증이 종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바시스템은 국내에서 제조된 출력 20W급 겐 TR 모듈 1088개를 집약시킨 KEFX 탑재용 시제품을 개발해 올해 8월 7일에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KEFX 레이더 시제품은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열 방출을 위하여 독특한 타일 구조의 TR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듈형 구조를 채용해 유지 보수 수성이 우수함은 물론 손쉽게 계열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듈형 구조의 채택 보다 내용을 보충하면 초기형 AESA 레이더 시제품은 기다란 선형의 기판 구조물에 TR 모듈이 결합된 형태였기에 자유로운 배치와 배열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비교해 탑재 시제용 AESA 레이더는 한 개의 제어기판에 4개의 TR 모듈을 결합시킨 이후 이들 집합체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구조를 전문적으로 타일응 구조라고 호칭하며 타일응 구조를 도입하면 자유롭게 안테나 면적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이를 준 타일형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이를 설명해준 한바시스템 관계자는 그냥 타일형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실상 중요한 것은 타일형 구조 덕분에 모듈형 확장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KF-X 레이더의 타일 구조는 이미 HW 입중 시제부터 사용되던 기술로서 당시에는 총 992개의 TR 모듈을 가지지만 KF-X의 AAS 레이더의 안테나는 스텔스 성능을 위하여 경사진 구조를 가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경사형으로 제작되면 당연히 전투기의 하방을 감시할 때 상당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기술진들은 곧바로 설계 변경에 들어가 KF-X 탑재용 CG 레이더의 안테나 면적을 늘림과 동시에 TR 모듈 숫자를 992개에서 1088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X 탑재용 CG 레이더를 설명할 때 관계자가 시제품과 비교해 성능이 15% 정도 향상되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현재 알려진 1088개보다 많은 1200개의 TR 모듈이 탑재 시제품에 탑재되어 있다는 오해가 이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으며 15% 성능을 증가시킨 것은 앞서 언급했듯 부족해진 하방감시 성능을 보강하는 차원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전방과 상방 표적에 대해서만 탐지 성능이 향상되었다. 모듈형 설계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공군의 FA-50이나 기타 해외 수요자가 국산형 AESA 레이더를 원할 경우 KF-X 레이더의 안테나 면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다양한 계열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울산 I 배치 3급도 S밴드를 사용하는 겐 TR 모듈을 선형이 아닌 타일형 구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 I 배치 3급의 TR 모듈의 숫자를 늘려 안테나 면적을 키우는 방식으로 KDDX용 레이더가 향후 개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수랭식 체계 KF-X용 AESA 레이더는 향후 확장을 위하여 냉각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AESA 레이더는 엄청난 레이더 발진 출력을 자랑하며 그 덕분에 냉각 장치는 공냉식이 아닌 수랭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랭식이란 말 그대로 냉각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액체를 사용한 냉각 방식을 의미하며 실제 KF-X는 냉각액으로 PAO라는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PAO는 자동차 엔진 오일이나 대형 냉각기에 사용되는 고급 유관료로서 열과 산화의 강함은 물론 무엇보다 물보다 훨씬 냉각 효율이 우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관로가 직접 TR 모듈과 연결된 구조가 아닌 중간에 알루미늄 냉각판을 사용해 냉각관로로 열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냉각판을 두는 것은 레이더 TR 모듈 자체보다 신뢰성이 검증된 냉각장치 개발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성이 검증된 냉각 모듈이 개발되면 이를 기반으로 TR 모듈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열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향후보다 발전된 TR 모듈이 개발되면 추가적인 냉각 모듈의 개발 없이 곧바로 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즉 확장성 향상을 위한 설계이며 KF-X 레이더 개발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곧바로 FA-50용 AESA 레이더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KF-X AESA 레이더 성능은 KF-X용 AESA 레이더의 성능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 F-35A에 탑재된 APG-81과 동급의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이었고 실제 레이더 발진 추력이나 신호 처리 속도는 그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미국 인허 서유럽 업체를 통해 APG-81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겐 전력 증폭 소자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출력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전략금속 품목이므로 미국제 겐 소자를 러시아나 중국은 수입할 수 없고 한국마저도 도입 시에 미국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KF-X는 유럽 UMS사제 X밴드 질화갈륨 소자를 도입했고 현재 국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X AESA는 레이더 신호 처리를 위한 신호 처리 프로세서로 인텔이 개발한 서버용 CPU인 XOND를 사용하고 그래픽 처리를 위해 AMD 라데온 2950 GPU를 탑재해 총 25테라플롭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자랑합니다. 신호 처리 능력 등의 하드웨어 성능은 후발 주자인 이상 가볍게 APG-81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능 수준은 KF-X 탑재용 CG 레이더의 성능은 하드웨어 면에서는 APG-81을 가볍게 능가하며 탐지 및 추적거리는 RCS 1제곱미터 표적에 대해 130km 이상으로 알려집니다. 사실 이 탐지거리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탐지거리는 레이더 발진 출력 이외에 상대 전투기의 크기와 접근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표적에 맞고 반사되어 온 신호를 얼마나 잘 신호 처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극단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130km이나 150km이나 말이 많은데 실상 KF-X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탐지거리는 모릅니다. 이와 동시에 20여 개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과 공대지 동시 탐색 모드, 다양한 공대공 추적 모드,
공대지 SAR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RWR을 회피할 수 있는 LPI 탐색 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형 AESA가 APG-81과 동급 성능이란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AESA 레이더 성능의 50에서 70% 이상을 소프트웨어가 좌우하므로 하드웨어가 같다고 성능이 동일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업데이트를 시행할 경우 한국 공군용 F-35E보다 KF-X의 AESA 레이더가 공대공 능력에서 보다 우수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한국이나 기타 동맹국에게 자신과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진 F-35E를 판매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래 공중전의 핵심인 스텔스 표적 탐지 모드와 식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략적 기술은 절대로 전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 다른 것은 몰라도 KF-X의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성능만큼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향후에는 한국 공군용 F-35E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